저희 이제 융합인재교육의 총론적 고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 총론연구팀의 연구 책임자이신 연세대학교 백윤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의 백윤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올릴 내용은 지금 근자에 스팀에 관련돼서 국내에서 굉장히 쪽에 관련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스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팀이 지난 여름서부터 지금 계속 연구를 좀 해오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 중에 이번 11월 15일인가요? 동아일보 인터넷 동아죠. 거기에서 이 미국의 교육위원으로 4번 선임되신 문일용 변호사님의 기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고자 이걸 발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한국식 교육한다면 미 학부모 모두 반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제가 달려 있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못 읽으셨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 문장 중에서 보니까 미국의 한 공립학교의 어떤 그 교육 철학을 담은 내용인데, 미래를 봤을 때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가,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요. 여기 보니까 학생의 창의성과 그 다음에 발표력, 그 다음에 협동심, 그 다음에 분석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인지하고 이쪽의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연구팀에서 나중에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STEAM for C라는 이와 같은 개념이 저희 계속된 토론 속에서 나온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식 및 개념의 융합, 컨버전스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배려, 케어링이라는 것이 우리 융합인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STEAM, 융합인재 교육은 창의 인성 교육이 원래 커다란 그림 아래 서브셋으로 들어와 있는 개념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인성 교육 중에서도 이 과학과 기술 교육 과목에 어떻게 하면 현재의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창의성이라는 것하고 사실 이 분석력, 크리티컬 띵킹은 어찌 보면 같은 카테고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표력과 협동심이라는 것도 결국에 와서 보게 되면 어떤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본 것은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고 창의성도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창의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창의성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다. 근데 지식을 자기의 테두리 안에 가둬둔 그런 지식은 향후에 효용성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지식의 바운더리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오픈된 어떤 태도가 향후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지식 및 개념의 융합, 컨버전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창의성, 이건 중요하다, 벌써 말씀드렸던 거고요. 소통, 이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케어링은 위에 미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콜래보레이션,
협동보다는 개념적으로 보면 휴머니즘에서 보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개념입니다. 그 케어링이 지금 현재 작금의 우리 사회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스팀 펄시에서는 이와 같은 4개의 덕목을 구현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그 과학기술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그 목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인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사회의 경쟁력이라는 이 3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쟁력은 결국에 와서 보게 되면 세계 유수국가의 젊은이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개인의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보게 되면 자기의 영역만 고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해서 또 폭넓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자기 영역에 어떤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개인의 경쟁력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실제 문제 해결 능력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국가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스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스템이라는 그 어떤 무브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교육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스템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녹아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의 제1의 그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재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과학과 기술의 교과목이 굉장히 국가 경쟁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니 일단 이쪽에 좋은 인력들이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조치를 취하자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보시면 지금 이 지식 기반에서 개념 기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모방형에서 탈추격형으로 바꾸고 있다. 모방형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선진국의 여러 제품들을 보고 우리가 흉내내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요새 아이는 우리 세계 제1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잘 아다시피 IT 관련된 제품들에서는 세계 제1의 위치를 지금 차지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1위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 있는 상태고요. 조선, 선박, 그건 뭐 당연히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제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 상태지, 그 누구 것을 모방하는 그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국가 경쟁력의 측면에서의 이런 쪽에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사회 경쟁력 측면에서는 예전에 여러분들 이쪽 관련해가지고 과학의 대중화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과학을 갖고 대중에게 접근한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중의 과학화로서 이제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도 과학에 대한 또는 기술에 대한 것을 교양 수준에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젠 대중이 이젠 과학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모두 다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고요. 이것이 이제 왜 사회 경쟁력이 되냐면 결국은 모든 국민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과학의 대중화 같은 그와 같은 패시브한 것보다는 대중의 과학화라고 하는 보다 더 액티브한 형태로 바뀌어져야 사회의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스팀 교육의 필요성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이 과제 관련돼 가지고 쭉 들여다 보니까 이 아트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스템이라는 것은 미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흡수하면 돼요. 흡수하려다 보니까 미국의 교육 환경과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근간에 깔려있는 철학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그쪽의 교육 환경과 왜 이런 철학이 나오게 됐는가를 이해를 해야 그 중에 우리 교육 환경에 적합한 것은 받아들이고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스팀에 관련돼서 스템 플러스 아트라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아트의 역할이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리무중으로 저에게 맨 처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 문헌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아트라는 것이 그 현재 학생들의 학업 성취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리고 또 과학하시던 분들의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아트에서 배운 그러한 어떤 스킬들이 과학의 어떤 상상력이나 비주얼 띵킹 하는데 도움을 주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논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스터디한 것을 지금 여기에 쭉 내려드린 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이공계 지원 현황입니다. 그 수능 시험에 있어서요. 이쪽을 쭉 보니까 줄줄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에 가서 조금 좀 이공계 진학률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현재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우리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학습 동기 측면에서 이 과학적 관련된 성취도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흥미도라든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있어서는 최하위권을 지금 현재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야만 되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차원은 이 창의 인성 그리고 감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주관적 행복 지수를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봤는데 이것도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린이 학생들은 굉장히 불행한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뭔가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 시점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스팀이라는 이러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STS, 그 다음에 창의교육, 그 다음에 창의인성교육, 그 다음에 융합과학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팀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화두가 그렇게 다 몇 년 안에 다 발생된 화두들이에요. 이와 같이 계속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시행들을 해보고 있는데 괄목할 만한 효과가 현재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고 있는 상황이다.